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삼성전자에서 핌 기술을 활용해서 메모리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뒤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내용부터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이 AI 엔진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 제품보다 무려 2배 이상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핌이라는 기술은 메모리 내부에 연산 작업에 필요한 AI 프로세서 기능을 더해서 지능형 반도체로 만든 겁니다. D램 모듈에 AI 엔진을 탑재한 AXDIMM과 모바일 D램과 핌을 결합한 LPDDR5 핌, 이런 기술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용어 자체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D램 모듈에 연산 기능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원래 연산 기능은 CPU의 주요 업무입니다. 램은 원래 연산을 하지 않죠. 말 그대로 CPU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그대로 해석하면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일종의 두뇌라고 할 수 있고요. 모든 연산은 이 CPU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D램은 뭐냐? 단순 저장 기능만 수행을 합니다. CPU가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산 능력은 원래는 전혀 없습니다. CPU가 요리사라면 램은 조리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D램 모듈의 연산 기능을 추가한 것은 조리대에 주방 보조를 한 명 붙여준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조리대를 확장시킨 거라면 뭐 이게 그렇게 엄청난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예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서 이 조리대에 주방 보조를 붙여준 셈이니까 이거는 엄청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D램이 단순 작업 공간이 아닌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방 보조가 너무 똑똑해서 조리 순서에 맞게 손질도 미리 다 해놓고 배치까지 완전하게 해준다면 이 메인 요리사는 작업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기사에서 LPDDR5 핌이라는 용어가 나왔었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걸 풀어서 쓰면요, Low Power Double Data Rate 5 Processing in Unit입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 Low Power는 파워가 낮은 거니까 저전력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싱 인 유닛은 유닛 안에 일종의 처리 장치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저전력 플러스 처리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5세대 DDR 메모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풀어서 쓰니까 별거 아니죠. LPDDR 메모리는 주로 모바일에 탑재가 되는데, 우리가 모바일의 특성을 잘 생각을 해보면 전원에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휴대용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모바일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돼서 업무를 할 수 없다면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뭐 차 안이나 건물에 있다면 충전을 하면서 해도 상관이 없지만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보게 되면 충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보조 배터리가 있긴 하지만 그 보조 배터리도 사실 한계가 있죠. 그럼 배터리를 좋게 만들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배터리를 좋게 만들면 되는데 현재 기술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 전력을 낮추기 위해서 초미세 공정으로 AP를 설계합니다. 보통 5나노와 7나노에서 생산이 되죠. 그래서 주로 모바일용 반도체는 현존하는 최고 기술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저전력에만 초점을 두면 성능이 구려지기 때문에 성능과 저전력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코어별로 역할을 분담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옥타코어가 대세인데, 이 옥타코어는 8코어거든요. 그러니까 AP 안에 코어가 8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8개의 코어가 완전히 똑같은 역할을 하진 않고, 어떤 코어는 좀 고성능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어떤 성능은 아주 자잘한 작업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인터넷 서핑 같은 가벼운 작업에는 작은 코어가, 무거운 작업에는 큰 코어가 주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 AP가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반도체가 D램인데, 이 D램도 은근히 전기를 좀 잡아먹습니다. 전기를 많이 먹는 만큼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니까 이 D램의 전기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LPDDR 메모리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바일용 D램은 로우 파워의 약자인 LP를 붙이게 되고요. 이래서 LPDDR5가 된 겁니다. 전력을 줄인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건데 기술이 워낙에 발전하다 보니까 야 이제 이걸로도 안 되겠어. 아예 연산 기능을 추가해버리자 해서 나온 게 LPDDR5 PIM입니다. 한마디로 저전력과 고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초고성능 반도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HBM, PIM이라는 용어가 또 있었는데 HBM은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프로세싱 인 유닛이 붙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처리 장치가 내장된 고대역폭 메모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대역폭 메모리는 일반 용어로는 쓰이지 않고요. 특수 컴퓨터나 슈퍼컴퓨터에 쓰이게 됩니다. 이 HBM 메모리는 현존하는 최고 스펙의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HBM2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DDR-X 메모리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중에서 아주 비싼 하이엔드 그래픽카드에는 마이크론의 GDDR6X 메모리가 탑재가 됩니다. 몇 년 전에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이 바둑 대결을 한 적이 있죠. 그 알파고에 인텔 CPU랑 삼성 메모리가 들어갔습니다. 왜 CPU는 AMD가 아닌 인텔을 썼고 메모리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아닌 삼성전자 제품을 썼을까요? 성능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알파고를 만들 정도의 사람들이 설마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다운스펙 제품을 사용하진 않았을 겁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성능 끝내주게 만들자 해서 당대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인텔 CPU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가 탑재가 됐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후로 알파고가 업그레이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그것까진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거기에도 삼성 메모리가 탑재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최근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 단순 저장 역할에 그쳤던 D램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연산 기능까지 갖춘 괴물 같은 D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해 있을지, 그리고 또 20년 후에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괴물 같은 반도체를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벌써부터 이제 D램에 AI 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엄청난 성능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이익은 증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주가도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런 기술력을 믿고 편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사 보셨죠? 3년 동안 240조를 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물 같은 D램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R&D 비용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자꾸 호재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